안녕하세요. 준입니다. 오늘은 2021학년도 연세대학교 입학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짜로는 4월 17일 날 연세대학교에서 온라인으로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세대학교 입학에 관심 있는 많은 학생들, 학부모님들이 봤겠죠. 네, 전형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줬는데요. 사실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은 내가 연세대에 지원 가능한지, 가능하면 합격 가능성이 있는지, 네. 그리고 내가 연세대학교 논술 전형에 지원하려고 하는데, 과학2를 공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완벽히 해소가 안 된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다뤄주고 싶어서 제가 설명을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정시는 이제 수능이 끝난 다음에 점수가 나오면 점수에 맞게 그냥 지원하기 때문에 네, 시행계획에 정시도 나와 있고 수시도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수시 위주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쭉 넘겨가겠습니다. 자, 수시 모집 전형 나와 있습니다. 올해 연세대학교 수시 전형은 많이 바뀌었어요. 네. 연세대학교 바뀐 부분을 좀 얘기 드리면, 네. 면접형이 작년에도 있었어요. 근데 선발 인원이 작년에 260명에서 523명으로 굉장히 줄었고, 작년에는 누구나 일단 지원이 가능했지만, 올해는 면접형이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바뀌어서, 네, 추천을 받은 3%의 학생만 지원이 가능하게 바뀌었고요. 자, 그리고 연세대학교 논술 전형에서, 네, 선발 인원이 굉장히 많이 쪼그라들었습니다. 607명에서 384명으로. 이렇게 줄어들게 되었고요. 그리고 자연계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수리 논술하고 과학 논술을 보는데, 과학은 이제 물화생지 중에서 자기가 자신 있는 한 과목을 그냥 학과에 상관없이 작년까지는 가도 됐는데, 올해는 학과별로 과학을 지정을 해놨죠. 그래서 그걸 이제 감안해서 네, 학과를 선택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달라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정원의 특별 전형으로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를 학생부 위주로 40명 모집하는 거. 이 학과 지금 학생들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하고 협약을 해서 이 학과를 졸업하면 삼성전자의 취업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에 보면은 국제형 인원도 늘어난 걸 볼 수 있는데요. 여기 293명으로. 자, 작년까지 이제 국제학부는 특기자 전형으로 많이 모집을 했어요. 그 특기자 전형으로 모집하는 국제인재 전형의 학과가 UD 학부, 언더우드 학부, 그 다음에 하스, ISE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올해부터 UD는 그대로 특기자 전형으로 모집을 하고, 하스하고 ISE는 학생부 종합전형 국제형으로 모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인원이 많이 준 것처럼 보이고요. 여기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하나의 전형이라는 의미가 있을 때, 이 칸이. 면접형 하나, 여기 세 개의 전형이 기술되어 있지만 이게 하나의 전형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하나의 전형이란 건 무슨 의미냐? 전형 방식이 똑같다는 거예요. 네. 이따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근데 이제 여기 안에서 이제 조금 더 차이가 있다면 뭐가 있냐? 활동 우수형과 국제형은 네, 모집 단위의 차이가 있어요. 활동 우수형은 네, 연세대학교 일반 학과들을 모집하는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국제형은 아까 얘기했지만 하스나 국제 언더우드 학부의 하스나 IS 계열을 모집하는 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회균형은 이제 자격 조건이 있는 학생만 지원할 수 있다는 차이를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전형별로 하나씩 지원할 수 있는데요. 이게 하나의 전형이라 했잖아요. 이 네모가. 그럼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가 일반적으로 학생이 지원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 면접형과 활동 우수형은 같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국제형과 활동 우수형은 같은 전형이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지원 못한다. 기회균형을 지원한 학생은 마찬가지로 활동 우수형을 지원을 못하게 됩니다. 네. 네. 국제형을 지원한 학생은 다른 전형이니까 면접형은 또 지원할 수 있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모집 단위를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자, 대입시행 계획에서 이런 걸 볼 때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면, 내가 가고 싶은 학과, 그리고 내가 지원할 전형에서 실제로 몇 명을 모집하는지, 이걸 이제 유심히 보는 게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수시에 29명 모집하지만, 내가 가고 싶은 게 면접형인데, 면접형은 9명. 실제로 이 모집인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눈여겨봐야 되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면접형이 3% 추천을 받아야 되고 활동부지형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지만 실제로 연세대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한다는 것은 내신이 굉장히 월등히 좋아야 되는 거죠. 예.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 순위가 서울대, 연세대 이렇게 순서 고려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한간에 들린 소문 그런 게 있죠. 네. 서울대 학종보다 연세대 학종에 합격하기 더 어렵다. 네. 그만큼 연세대 학종에 합격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 여기 일단 지원하려면 내신이 평균적으로 1점대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강남 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은 이쪽에 관심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논술 전형에 보면 다 모든 학과에서 모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쭉 내려오면은 글로벌 융합공학부 논술 전형으로 모집하지 않아요.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 논술 전형으로 모집하지 않아요. 신학과도 마찬가지고 여기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그 다음에 생활과학대학, 일명 비인기학과들은 논술 전형으로 모집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활동 우수형과 국제형은 모집 단위의 차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활동 우수형은 쭉 모든 학과에 모집하는데 안 모집하죠. 그런데 국제 대학에 가면은 활동 우수형으로는 모집하지 않고 국제형으로만 이렇게 학생을 모집하는 걸 요강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내려가겠습니다, 이제. 네. 자, 강남 학생들 중에서는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고요. 영어를 잘하는데 강남 학교들이 이제 아무래도 학업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내신이 조금 낮은데 연대를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죠. 그런 학생들이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학부나 하스 이런 쪽을 생각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국제 계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언더우드 학부는 특기자 전형으로만 모집을 하는 거 있어요. 국내고 학생들은 여기 이제 학종으로 모집하는 것은 해고 또는 검정고시 대상자만 이렇게 모집한다는 걸 참고해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하스나 ISE는 특기자 전형으로 아예 모집하지 않는다. 이걸 잘 눈여겨봐야 되고요. 자, 아시아 전공은 따로 20명을 국내고 학생을 지금 모집하는데 하스 안에 세부 전공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시아 전공이에요. 근데 여러 개 중에 왜 아시아 전공만 따로 20명을 모집할까? 네. 제 생각에는 그런 거죠. 제가 이제 학생들 상담하다 보면 하스에 관심 갖는 학생들을 많이 보는데요. 그 학생들 중에서 아시아학에 관심 있는 학생을 본 적이 없어요. 이건 다른 말로 무슨 얘기냐? 하스에 입학을 하면 1학년 때 공통으로 좀 공부를 하다가 2학년 때 세부 전공을 선택하는데 2학년 때 선택권을 줬을 때 아시아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거의 없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학과에 전공이 개설되는데 배우고 싶은 학생이 없어요. 그 전공이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조기에 전공자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아시아학만 따로 20명을 모집한다고 추정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융합과학공학부 IS인데요. 여기는 어떤 학생이 지원하는 거냐? 우선 이제 언더우드 학부나 하스는 지금 2015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돼서 문이과 구별 없지만 그냥 문과 학생도 있잖아요. 준지하지 않는 거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있어요. 사회 과목을 많이 듣는 인문계 학생들 그런 학생들은 언더우드 학부나 하스에 주로 지원하고요. ISE는 영어를 잘하는 자율 계열의 성향의 학생이 지원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다가 3학년 때 알게 되었고 영어를 좀 하는 학생들이 관심을 갖는데요.
관심 가진 다음에 너 지원할 수 있어 하면은 많은 학생들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거기 가서 뭐 배우냐는 거죠. 거기가 뭐 할 수 있냐. 여기 밑에 또 세부 전공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요즘 인문계 학생들이 많이 관심 있는 게 경영, 경제, 정치, 외교 이런 거거든요. 언더우드 계열 가도 경제학이나 정치, 외교 배울 수 있고요. 하스에 가도 경영 이런 거 배울 수 있으니까 내가 경영학과 지원하고 싶은데 내신이 한 2점대 초중반이에요. 네. 근데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쓰려니까 1점대가 우리 학교 1점대가 쓴대. 그러면 이제 두 명이 같은 학교 학생이 연세대 경영학과 지원하면 1점대가 붙을 가능성이 크죠, 2점대들보다. 그럼 이제 내가 2점대라면 내가 이제 조금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되는데, 네. 그럴 때 언더우드 학부나 하스 그런 데 지원하는 거 괜찮은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ISE는 아무래도 자연계들 중에서는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이 많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이제 작년까지 특기자 전형으로 볼 때는 영어 면접도 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지원풀이 굉장히 적었는데 올해 ISE가 이제 특기자에서 국제형으로 넘어오면은 영어 면접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지원풀은 좀 더 넓어질 것 같고요. ISE 계열 같은 경우는 나노나 에너지, 바이오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지원하면 좋겠죠. 자, 인문계들이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비슷하다고 봤을 때 선호도는 어떤 차이가 있냐? 보통 선호도는 언더우드 학부가 훨씬 높아요. 융합사회, 아니 하스 계열보다. 왜 그러냐면 언더우드 학부는 일단 연세대 학교에 입학하면 모든 신입생들은 1년 동안 송도에 있는 국제 캠퍼스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언더우드 학부에 입학하면요 1학년 때는 국제 캠퍼스에서 생활하고 송도에서 2, 3, 4는 신촌에서 생활을 해요. 반면에 하스 계열로 가면은 네, 송도 4년입니다. 연세대 그 신촌의 그 대학의 상징 같은 곳에서 애들이 대학 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크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언더우드 학부가 훨씬 네, 선호도가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얘기, 송도 4년을 얘기했을 때 학생 중에서는 하스에 지원할까 말까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네. 자, 근데 이제 그런 학생들이 내신 1점대 학생들은 아니에요. 보통 내신 1점대 학생들은 하스보다 그냥 언더우드를 써버리겠죠. 근데 내가 언더우드 쓰고 싶은데 내신도 조금 딸리고 비교과도 조금 부족하니까 하스를 쓴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말로 하스에서도 완벽하게 붙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그런 학생들 너무 고민하지 말고 네, 일단 지원하고 네, 합격하면 그때 고민해도 늦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합격하고 고민할 것들을 지원할 때부터 고민하는 건 너무 좋지는 않다. 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이거 이제 국제형이 되면은 학생부 종합지원에 들어왔잖아요. 일반적으로 면접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특기자일 때는 수능 전에 면접을 받기 때문에 납치 전형이에요. 근데 지금 아직 연세대가 면접 날짜를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네, 수능 후에 면접을 본다면, 네, 내가 하스에 지원하고 1단계 통과했는데 면접 때 상대가 됐어요. 근데 수능을 잘 봤어요. 안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형별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작년까지 면접형은 지원 자격이 누구나 지원 가능했는데 올해는 이제 추천을 받아야지만 지원하는 걸로 보겠죠. 물론 추천을 제한이 없을 때도 아무나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면접형은. 왜냐하면 일단 교과를 정량적으로 40% 1단계에서 반영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네. 그래서 추천 상관없이 한 3% 이내 학생들만 지원했던 전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주로 1점대 애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전형을 살펴보면은 1단계, 이제 단계별 전형이라고 하죠. 1단계, 2단계 있는 단계별 전형을 실시하고 1단계에서 교과 성적 40%를 기계적으로 그냥 산출을 하고요. 그리고 60% 서류평가, 학생부 비교과와 자기소개서로 합니다.
학생부가 아니고 학생부 비교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신을 보지 않고 평가를 한다는 거죠. 이쪽 부분에. 그 교과는 그냥 프로그램에서 기계적으로 산출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네. 입학사정관이 내신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그 서류 평가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단계의 면접을 통해서 합격자를 가리게 되겠습니다. 자, 뭐 3%면은 내신이 한 뭐 1.89 정도까지 학생들이 지원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성적대가 돼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교과 성적을 40% 반영하는데요. 이 40%가 40점 만점이에요. 근데 40점에서 이제 20점은 평균 등급으로 산출하고요. 또 20점은 Z 점수로 산출하는 거예요. 근데 이 Z 점수를 산출하기 때문에 이제 같은 등급도 누가 더 유리한지 불리한지 사실은 학교 선생님들은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냐? A 학교 1.3등급과 B 학교 1.3등급은 등급은 같죠. 근데 Z 점수는 다르기 때문에 Z 점수에서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근데 누가 더 유리한지 각 학교 학생들의 최상위권 학생들의 Z 점수를 비교해 본 적이 없고 연세대학교도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몰라요. 네. 그래서 뭐 Z 점수가 몇 점이냐 이런 걸 고민할 필요는 사실 없고요. 선생님들은 이제 고3 선생님들은 이제 대학별 내신 점수를 산출하는 프로그램을 써요. 유니브라는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거기 가면은 학생의 내신 점수가 나와요. 의대 같은 경우는 40점 만점에 39점 이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반 학과는 이제 38점 내외. 면 30, 좋은 교과 성적은 아니지만 그 정도에서 서류가 뛰어나다면 합격 가능성은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Z 점수 50, 등급 점수 50% 반영하는 거고요. 자,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알 수 있죠. 1학년 때 20, 2학년 때 40, 3학년 때 40%를 반영하니까. 근데 재학생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두 번 2학기 성적을 반영하는 거고 2학년 때도 1학년 2학기 성적을 반영하는 거고 3학년 때는 1학기 성적만 반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3학년 1학기 내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넘기겠습니다. 활동 우수형, 지원 자격, 일반적인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 기획운영은 이제,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지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죠. 단계별 전형을 마찬가지라고 1단계 서류 평가를 하고 2단계에서 면접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게 되겠습니다. 서류 평가할 때 이제 평가 척도 4가지 여기 나와 있죠.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이게 이제 통상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많이 쓰는 평가 척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정 배수를 2단계 평가 대상자로 선정하는데요. 다른 대학은 보통 2배수, 3배수, 5배수 이렇게 배수를 표현하는데 연세대는 항상 일정 배수라고 써요. 그래서 이제 정확히 몇 배수인지 모르지만 통상적으로 한 3배수 내외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면접형은 그리고 추천서가 없었지만 네, 학교생활 활동 우수자형은 네, 여기 추천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누구나 지원 가능하지만 3% 추천 제한이 없지만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세대 학종이 서울대 학종보다 그렇게 어렵다는 썰이 많기 때문에 내신 1점대가 돼야지 지원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내신 1점대 학생들은 고민사항이 뭐냐면 네, 면접평가 활동 우수형 중에서 어느 걸 지원하는 게 좋냐.